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 1936년부터 2004년까지 살았던 미국의 여류작가 루시아 벌린의 단편소설 엘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녀들이 가르치는 학교에서 화자인 나는 평신도 여교사입니다. 초등학교의 수녀님들은 늘 웃었고 아이들도 늘 웃었다. 하나님과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그들은 자부심이 있었다. 중학교 담당 수녀님들은 젊고 신경질적이었다. 그들은 불우한 아이들, 위태위태한 비행 청소년들을 가르쳤다. 학생들의 표정 없는 시선에 넌더리가 난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홀쭉했다. 그들은 초등학교 수녀님들과 달리 경외감이나 사랑을 행사하지 못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사랑보다는 그들의 의무이자 생명으로 부여받은 학생들에 대한 불효불굴의 자세와 무관심이었다. 교장 수녀가 여선생에게 말합니다. 우리 젊은 수녀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하지 마세요. 학생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모든 걸 지배력과 약점의 관점에서 생각해요. 선생님은 지배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냉담, 규율, 징벌, 통제로 말입니다. 스페인어는 선택 과목이니 마음껏 F학점을 줘도 돼요. 처음 3주 동안은 선생님이 맡은 수업의 학생들을 얼마든지 나의 라틴어 반으로 보내도 돼요. 내 수업을 지원하는 학생은 없거든요. 교장 수녀님이 미소를 지었다. 나는 이 대목에서 학생들을 평등한 친구로 생각하지 못하고 지배와 통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교장 수녀의 어리석음을 비웃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선생과 학생은 지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지식의 많고 적음일 따름입니다. 이따위 권위주의 선생의 수업에 지원하는 학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미소를 짓는 교장 수녀는 아무래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만 뚱한 복종과 기계적인 반응은 나에게 모욕적이었다. 나는 이 대목에서 며칠 전에 보았던 유튜브 영상이 떠오릅니다. 해병대 예비역 분들이신가봐요? 예. 아,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한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에 그 뉴스 보셨죠? 예. 그 최혜병 순직 관련해서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하자는 그 특검법 발의했는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해버렸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예. 최혜병의 안타까운 죽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본부장 하던 이거 대령 그놈부터 죽여야 돼. 누굴 죽여요? 대령. 대령이요? 예. 수사본부장. 왜요? 군에서는 명령이 최고 아닙니까? 제 이름이 박종훈이에요. 김대령이 갔대. 명령 불복은 총살감이에요. 박종훈 대령 이분은 참군인 아닙니까? 제대로 수사하려고 진상규명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신 분? 이분 해병대 수사단장 박종훈 이분 참군인 아니야 참군인. 그놈은 총살시켜야 돼. 예? 그놈은 총살이야. 총살이냐. 참군인을 총살시키는 게 명령 불복종은 총살이지. 예? 총살시키는 게 해병대 정신이에요? 맞아. 정신 차리세요! 아이, 똑바로 저 사람 가. 도대체 나이 80 먹으면 네가 훈계하는 거야 뭐야? 군대에서도 장군과 병사는 지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의 많고 적음일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장군이 명령할 때에는 그 명령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그 명령의 과정과 결과에 장군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병사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과 기계적인 반응만을 요구하고서 책임을 지지 않는 장군이 있다면 그 자는 인문학적인 기초 소양이 크게 부족한 어린 놈이거나 권위주의 독재자이므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영상 속 노인들 역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권위주의 환자 또는 나이만 처먹은 80대 어린 놈들에 불과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소설 속 학생들은 아직 여선생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어. 그들은 아직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 나에게 무언가 보여주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아는 세상은 그들이 대담하게 저항하는 세상보다 낫지 않은데. 이렇게 말하는 여선생은 지성인입니다. 권위주의 교장과 다른 수녀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문제아라고 낙인 찍힌 학생들이 실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대담하게 저항하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수녀님들은 그들과 함께 웃을 수도 없었다. 매주 한 번 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함께 웃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절도와 마약으로 소년원에 수감되었다가 가석방된 L팀이라는 소년이 복학하여 여선생의 반으로 들어옵니다. L팀은 소년원에 들락날락했던 탓에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고 영리합니다. 그날부터 모든 건 L팀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는 수업을 금세 따라잡았다. 시험이나 쓰기 연습도 항상 뛰어났다. 하지만 침울하고 건방진 그의 태도가 반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했다. 여선생은 L팀과 친해보고자 그를 칭찬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칭찬은 아첨입니다. 그것을 L팀과 학생들도 금세 눈치챕니다. 그러나 그를 칭찬해 주는 것은 학생들에게 혼란만 줄 뿐이라는 것을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는 어쨌든 의기양양해하며 비웃었다. 그러다 어느 날 L팀이 여학생 돌로레스의 가슴을 만지는 사고를 치자 여선생이 분노하여 교실에서 내쫓고 L팀은 돌멩이를 던져 교실 유리창을 깨뜨립니다. 다음날 교장 수녀 앞에 여선생과 L팀이 불려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L팀이 교장 수녀를 모욕하자 선생이 L팀의 뺨을 때립니다. 날 왜 때렸죠? 팀이 조용히 물었다. 내가 건방지고 고약하니까 라는 말이 나오려다 말았다. 바로 이 말을 기다리는 경멸의 웃음을 봤기 때문이었다. 화가 나서 돌로레스와 그 돌멩이 때문에 속상하고 바보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의 다갈색 눈이 내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잠깐 동안 베일이 걷혔다. 그럼 피차 비긴 셈이네요. 팀이 말했다. 그래, 이제 교실로 가자. 나는 그의 걷는 리듬에 맞추지 않도록 신경 쓰며 팀과 함께 복도를 걸어갔다.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나는 이 장면에서 칭찬이나 비난은 상대가 주인공이 아닌 내가 주인공이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누군가를 칭찬할 때 당신 참 잘했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당신이 잘한 것을 보니 나의 기분이 참 좋아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할 때에도 당신 참 못됐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당신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바보 같은 기분이 들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리듬에 맞추지 않고 나의 리듬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듯 훌륭한 가르침을 받아 나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